안녕하세요, 여러분. 72살 박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던 충격적인 일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려요. 저는 평생을 경상북도 작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 오마지기, 밭산마지기 일구며 살았죠. 순자야, 우리 고생해서라도 아들 대학 보내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해먹이고 농사 짓고 저녁엔 품팔이까지 나가서요. 그렇게 아들 철수를 서울대학에 보냈습니다. 대견하고 기뻤어요. 철수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갔을 때 어머니 고생 끝났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었죠.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기 힘들어지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 며느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요.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 미영이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얼마나 다정했는지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미영이는 매일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어머니, 약 챙겨드렸어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끔 제가 없을 때 미영이가 제 방을 들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리 좀 해드렸어요.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영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고향 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세금만 나가잖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팔 생각 없다. 그 땅은 너희 아버지와 평생 일군 땅이니까. 그때 미영이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며 말했죠. 네, 알겠어요. 하지만 관리가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칠 후였습니다. 미영이가 또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대요. 친구 말로는 어머니 땅도 제법 값이 나간다는데 그때부터 느꼈어요. 미영이가 제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거요.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미영이가 자꾸 제 서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등기부등본 어디에 보관하세요? 통장은 어디에 두세요? 혹시 도장은요? 저는 말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미영이는 웃으며 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병원에 갔다가 일찍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미영이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미영아, 뭐 하니? 깜짝 놀란 미영이가 돌아보더니, 아, 어머니. 청소하다가 서랍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영이 손에 뭔가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그게 뭐니? 아, 이거요?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오래된 서류 같은데 정리해 드리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제 땅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미영아, 이거 왜 꺼내놨니? 어머니께서 찾으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요. 미영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마 미영이가 내 재산을 노리나? 아니야, 생각하기 나름이지. 하지만 의심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미영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니? 고향 땅 때문인데요. 세무서에서 서류를 좀 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도장 좀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물어봤어요. 무슨 서류인데? 그냥 소유주 확인 서류요. 복잡한 거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미영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죠. 미영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글 모르시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미영이는 제가 그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야학을 다녔어서 한글을 읽을 줄 알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그걸 내색하지 않았어요. 농촌에서 나고 자란 할머니니까 당연히 글 모를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미영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슬며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소유주 확인 서류가 아니었거든요. 재산 양도각서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 땅을 미영이한테 넘겨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뭐라고 쓰여 있니? 아, 그냥 어머니 땅이 어머니 소유라는 걸 확인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내용 아니니까 도장만 찍어주세요. 미영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내일 해도 될까? 아, 네. 그러세요. 미영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미영이를 너무 사랑해요. 괜히 가정 파탄만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 옥순 이모가 생각났습니다. 옥순 이모는 저보다 4살 많으신 분이에요. 평생을 서울에서 사신 분이라 세상 물정을 잘 아시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옥순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옥순 언니, 큰일 났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울음부터 터뜨렸어요. 어머, 순자야, 왜 그래? 옥순 이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으로 들였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어요. 미영이가 제 방을 뒤진 것, 재산 양도각서를 가져온 것, 제가 그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옥순 이모는 들으시더니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에이고, 이 무슨 일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게들 하나? 순자야, 넌 정말 순진하구나. 옥순 이모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순자야, 넌 글 읽을 줄 안다며? 응, 젊었을 때 야학 다녔거든. 남편도 모르게 몰래 다녔어. 그럼 다행이다. 옥순 이모가 눈을 번쩍이며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거 기회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미영이가 널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도 미영이를 속여보자. 옥순 이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는 계속 그를 모르는 척하고 미영이가 어떤 짓을 더 하는지 지켜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자야,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정말 당할 수도 있어. 차라리 미영이 꼬리를 잡는 게 나아. 옥순 이모 말이 맞았어요. 그분은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혹시 아는 변호사 있어요? 물론이지. 옥순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변호사야. 최 변호사라고 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더라. 한번 상담받아 볼까? 그날 오후, 저는 옥순 이모와 함께 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최 변호사는 40대 후반에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옥순 이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저는 최 변호사한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예요. 게다가 노인학대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그를 아신다는 걸 들키면 안 돼요. 계속 모르는 척 하시면서 미영 씨 행동을 지켜보세요. 녹음기도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최 변호사는 작은 녹음기를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늘 가지고 다니세요. 미영 씨와 대화할 때 모두 녹음하시고요. 집에 돌아오니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옥순 이모네 다녀왔다. 아, 그러셨구나. 미영이가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그 서류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미영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 서류 오늘 처리해야 해요. 세무서에서 빨리 내라고 하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말했어요. 미영아, 그 서류 다시 한 번 읽어줘. 네, 어머니. 미영이는 재산 양도각서를 들고 말했어요. 이건 어머니 땅이 어머니 소유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냥 확인용이니까 도장만 찍어 주시면 돼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죠.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미영아,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아, 그게 미영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철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요.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제 명의로 옮겨놔야 한대요. 나중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아는 철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럼 철수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네, 어머니. 철수도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했어서 제가 대신 부탁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더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알겠다. 그럼 도장 가져올게. 미영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방에서 도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갑자기 말했어요. 미영아, 그런데 이상한데? 네, 뭐가요? 이 서류에 내 이름이 2번 나오네?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글 읽으실 줄 아세요? 아니야, 그냥 이름은 알아볼 수 있거든. 저는 얼른 둘러댔어요. 아, 그렇구나. 미영이는 안도했지만 표정이 약간 어색했어요. 어머니, 이름이 2번 나오는 건 당연해요. 소유자 확인이니까요. 또 거짓말이었죠.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쓰여진 다른 이름은 뭐야? 미영이가 당황했어요. 아, 그건 세무서 담당자 이름이에요. 완전히 엉터리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완전히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그럼 도장 찍을게. 도장을 들었어. 서류에 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철수가 퇴근했어서 돌아온 거였어요.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급하게 치웠어요. 여보, 벌써 왔어? 응, 일찍 끝났어. 철수가 우리를 보며 물어봤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재빨리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미영이가 그냥 얘기하고 있었지. 미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냥 잡담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별 의심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다시 얘기해요. 철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미영이의 거짓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저를 바보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다음 날 오전, 미영이가 다시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어제 못한 일 마저 해요. 응, 알겠다. 이번에도 저는 녹음기를 켰어요. 미영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네, 뭐요? 이 일을 철수가 정말 알고 있니? 미영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물론이죠. 철수가 부탁한 거예요. 그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에 미영이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럼 철수 불렀어. 같이 얘기하자. 미영이가 크게 놀랐어요. 왜 철수까지 불러야 해요? 아니, 중요한 일인데 당사자가 있어야지.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냥 우리끼리 하면 안 될까요? 철수는 바빴어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철수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요. 미영이가 혼자서 꾸민 일이었던 거죠. 철수야, 이리 와봐. 저는 큰 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철수가 급하게 나왔어요. 미영이는 이미 서류를 감춰버린 상태였죠.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철수야.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말했어요. 미영이가 너한테 부탁한 일이 있다는데. 네, 무슨 부탁이요? 철수가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미영이는 식은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 그건 별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그러는데 내가 사업자금 때문에 내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한다며. 철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사업자금도 필요 없고 담보대출도 받을 계획 없어요. 그 순간 미영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럼 미영이가 거짓말을 한 거네? 어머니, 그게 미영이가 당황하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모두 밝힐 때라고요. 미영아, 이거 가져와. 저는 미영이가 숨긴 서류를 가리켰어요. 어머니, 그건 가져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영이는 어쩔 수 없이 서류를 꺼냈어요. 철수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재산 양도각서. 어머니, 땅을 미영이 명의로 넘긴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말했어요. 철수야, 내 아내가 나를 속이려고 했단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생각하고서 말이야. 철수가 미영이를 쳐다봤어요. 미영아, 이게 정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미영이가 울먹이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재산 관리가 어려우실까봐. 그래서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완전히 엉터리 변명이었어요. 저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철수야, 이것 좀 봐. 저는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거짓말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이건 어머니 땅이 어머니 소유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철수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요. 나중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모든 거짓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철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너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를 속이려고?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어. 철수가 화를 냈어요. 그게 이유가 돼. 어머니를 속이는 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철수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는 글을 읽을 줄 안다. 철수와 미영이가 동시에 놀랐어요. 어머니, 글을 아세요? 응, 젊었을 때 야학을 다녔거든. 너희 아버지도 모르게 말이야. 저는 서류를 들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재산 양도각서. 양도인 박순자는 수양도인 김미영에게
다음 부동산을 양도한다. 대가 없음. 미영이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미영아, 너는 나를 얼마나 무시했니? 글도 모르는 바보 할머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속이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고,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철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교육했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철수야, 너는 평소에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니? 정말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제 책임이에요.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옥수진 이모와 최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순자야, 어떻게 됐어? 옥순 이모가 물어보셨어요. 언니, 들어오세요. 저는 두 분을 안으로 모셨어요. 최 변호사가 상황을 보더니 말했어요. 다 해결되신 것 같네요. 네, 모든 게 밝혀졌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최 변호사가 미영이를 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미영이가 더욱 울먹였어요. 저 정말 후회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최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할머니께서도 고소 의사가 없으시다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미영아, 나는 고소하지 않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첫째,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마라. 둘째,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셋째, 나를 무시하지 마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정말 죄송했어요. 철수도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미영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철수야,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는 행복할 수 없단다. 네, 어머니.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이는 정말로 반성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한테도 더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자 효부가 되겠어요. 철수도 아내를 더 잘 살피게 됐어요. 미영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옥순 이모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잘했어. 글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다. 그때 야학 안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최 변호사도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셨어요. 가족 관계도 지키시고 교훈도 주시고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한테는 좋은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미영이는 진짜로 변했거든요. 더 이상 제 재산을 탐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철수도 아내와 저 사이를 더 잘 살피게 됐고요.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째, 배움은 언제나 힘이 된다는 것. 만약 제가 그를 몰랐다면 정말 속아 넘어갔을 거예요. 젊었을 때 야학에서 배운 한글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둘째, 믿음과 의심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 가족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셋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미영이가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려고 해도 결국엔 들통이 났잖아요.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어요. 넷째, 용서와 화해에 힘을 믿어야 한다는 것. 저는 미영이를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용서했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지혜롭고 소중한 존재예요.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가끔 미영이가 말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랐어요. 저는 답해요. 미영아, 이제 됐어. 앞으로만 잘하자.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속이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화하면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세요. 배움은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가족 간의 진실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 박순자가 응원하겠습니다.